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발 통증, 바로 족저근막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고 아프신 분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한때 이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발을 딛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발 뒤꿈치에서 싹 올라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족저근막염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조직인데요. 마치 활시위처럼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족저근막이 체중을 견디고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균형을 잡아줘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쉽게 말하면 발바닥이 너무 많이 일해서 과로로 아픈 거죠.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잘 생겨요. 왜냐하면 발바닥의 지방층이 점점 얇아지고 족저근막의 탄력성도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심하게 아파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밤새 자는 동안 족저근막이 수축되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몇 걸음 걸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처음 몇 걸음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똑같은 통증이 와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일어날 때, 식사하고 일어날 때, 아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시장 보러 가서 한참 돌아다니고 나면 집에 와서는 발을 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발 뒤꿈치를 누르면 아파요. 손으로 발 뒤꿈치 안쪽을 꾹 눌러보세요. 만약 찌릿하고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오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과사용이에요.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거나 장시간 걷거나 서 있는 일을 했거나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을 때 생겨요. 요즘 손주 봐주느라 하루 종일 서서 애 안고 있었더니 발이 아프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쁜 신발이에요.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 굽이 너무 높은 신발, 너무 낡아서 밑창이 다 다른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요. 특히 슬리퍼나 샌들을 집에서만 신는 게 아니라 외출할 때도 신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체중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족저근막에 부담이 되는 거죠. 갑자기 살이 많이 쪘을 때 발 통증이 시작됐다면 이것도 원인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발 구조의 문제예요. 평발이거나 반대로 발등이 너무 높은 경우 발의 아치가 정상적으로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해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요. 다섯 번째는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너무 긴장되어 있을 때예요. 이게 족저근막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쳐 있으면
족저근막도 영향을 받아요. 이 정도 통증으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1, 2주 정도 쉬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가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발을 진찰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해요. 병원에 가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통증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어요. 뒤꿈치뼈에 가시 같은 게 돋아나는 종골극, 신경이 눌리는 신경포착증, 관절염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특히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세요. 발이 붓거나 빨갛게 변하는 경우, 열이 나는 경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발을 전혀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에요. 아픈 발을 계속 쓰면 절대 안 나아요. 가능하면 발을 쉬게 해주세요.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하고 꼭 서서 해야 하는 일은 시간을 나눠서 하세요. 30분 일하면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요.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돼요.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물을 담은 페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발바닥에 대고 있으세요.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서너 번 하시면 좋아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줘요. 발을 높이 올리는 것도 좋아요. 누워 계실 때 발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해주세요.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돼요. 족저근막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첫 번째, 발가락 당기기 스트레칭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발바닥이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20에서 30초 유지하고 5번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하시면 딱 좋아요. 두 번째, 수건 스트레칭이에요. 수건을 길게 펴서 발바닥에 걸치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당기세요. 이것도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역시 20초에서 30초씩 5번 반복하세요. 세 번째,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발은 앞에, 한쪽 발은 뒤에 두세요. 뒤쪽 다리는 무릎을 쭉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굽히면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이세요. 뒤쪽 종아리가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30초씩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하세요. 네 번째, 계단 스트레칭이에요. 계단 끝에 발 앞쪽만 올려놓고 서세요. 난간을 꼭 잡고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종아리와 발바닥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초씩 10번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들은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하세요. 그래야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덜해요. 스트레칭 외에도 발바닥 마사지도 도움이 많이 돼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려주세요. TV 보시면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공을 밟고 앞뒤로 좌우로 굴려주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한 번에 5분 정도 하루에 여러 번 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족저근막염용 마사지 볼도 많이 나와요. 볼록볼록한 돌기가 있어서 지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장만해서 쓰시면 편해요. 그리고 발가락 운동도 해주세요.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쥐었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발가락 힘도 길러지고 발바닥 근육도 강화돼요. 20번씩 3세트 하세요. 신발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발은 족저근막염을 악화시켜요. 좋은 신발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쿠션이 좋아야 해요. 발 뒤꿈치 부분에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이 좋아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들어가는 정도면 돼요. 둘째, 발등을 잘 고정해야 해요. 끈이 있어서 발등을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이 좋아요. 슬리퍼나 샌들처럼 헐렁한 신발은 발이 불안정해져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요. 셋째, 뒤꿈치가 약간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완전히 평평한 신발보다는 뒤꿈치가 2에서 3cm 정도 올라간 신발이 족저근막에 부담을 덜 줘요. 하지만 너무 높으면 안 돼요. 하이힐은 절대 금물이에요. 넷째,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요즘은 족저근막염용 깔창도 많이 나와요. 정형외과나 발 전문 매장에서 자기 발에 맞는 깔창을 맞출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실내화를 신되 바닥이 딱딱한 슬리퍼 말고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바로 실내화를 신고 내려오세요. 신발은 1년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밑창이 다르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체중이 늘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도 그만큼 커지니까요. 나이 들면 살 빼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노력해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천천히 체중을 줄여보세요. 식사는 채소 위주로 드시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밥도 한 공기를 다 먹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드세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운동은 발에 무리가 안 가는 걸로 하세요.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걷기 운동도 조심해야 해요. 대신 수영이나 물속 걷기가 좋아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담이 적으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많거든요.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페달을 밟을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걷기보다 적어요. 헬스장에 가시면 자전거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도 추천해요. 팔 운동, 배 운동 이런 것들이요. 유튜브에 시니어 의자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족저근막염 관리를 위한 보조기구들도 있어요. 첫 번째, 야간 부목이에요. 자는 동안 발목을 90도로 유지시켜주는 기구예요. 이걸 착용하고 자면 족저근막이 수축되는 걸 막아줘서 아침에 통증이 훨씬 덜해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불편한데 며칠 지나면 적응돼요. 두 번째, 테이핑이에요. 발바닥에 특수한 테이프를 붙여서 족저근막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테이핑을 해주는데 요즘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요. 유튜브에 족저근막염 테이핑이라고 검색하면 방법이 나와요. 세 번째, 발목 보호대예요. 발목을 안정시켜주고 족저근막을 지지해줘요. 운동할 때나 오래 걸어야 할 때 착용하면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아치 서포터예요. 발의 아치 부분을 받쳐주는 깔창 같은 거예요. 신발 안에 넣어서 사용해요. 이런 보조기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시면 더 좋아요. 자기 발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먼저 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실내화를 신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계단을 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잠깐 쉬면서 발을 쉬게 해주세요.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한 번에 다 들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장 보러 가실 때도 카트를 꼭 이용하시고요. 집안일 할 때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청소, 빨래, 요리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나눠서 하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 피하세요. 특히 타일이나 시멘트 바닥은 충격이 크니까 꼭 신발을 신으세요. 이 통증 언제쯤 나아질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좋아져요.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통증이야 하면서 참고 지내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리고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통증이 없어진 후에도 스트레칭은 계속하시고 신발도 잘 신으시고 체중 관리도 계속하세요. 특히 날씨가 추울 때 재발이 잘 돼요. 겨울에는 더 조심하시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족저근막염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한번 걸리면 치료가 오래 걸리니까요. 평소에 발 건강에 신경 쓰세요. 매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해도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적절한 신발을 신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세요. 체중 관리도 꾸준히 하시고요. 자,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특징이고요. 원인은 과사용, 나쁜 신발, 체중 증가, 발 구조 문제 등이에요. 치료는 휴식, 냉찜질, 스트레칭이 기본이고요. 특히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신발도 잘 선택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시고 필요하면 보조기구도 활용하세요.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조기 치료가 중요해요.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니까 평소에 발 건강에 신경 쓰시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족저근막염 참고 지내면 안 돼요. 우리 발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부위잖아요. 발이 건강해야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발 건강 챙기셔서 활기찬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